이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는데요. AI가 뭐 시대의 트렌드죠. 예, 관련한 것들 체크하고요. 또 미국 빅테크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젠슨왕도 뭐 얘기한 것처럼 AI 혁명이 그죠? 진행 중이라는 얘기였고요. 그 중심에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네네. 투자를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M7, 네네. 그죠? 뭐 두 개 탈락해서 M5, 버서스 맞아요. S 그 나머지 493개 맞아요. 뭐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다들 뭐 지금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빅테크들이 그렇습니다. AI에. 실적은 뭐 엔비디아만큼 그렇게 막 잘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엔비디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예.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자기네 그 제품 뭐 블랙웰이 했던 뭐 그 전에 지금 호퍼라든지 HB, 그래서. 호퍼, H100, H200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생산하고 있는 H100이거든요. 네. 그리고 곧 2분기부터 양산이 본격화되는 것이 H200이고 그렇죠. 네. 올 가을 겨울에 B100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원래 H100이 작년 말부터 팔았어요. 네. H100과 H200하고의 성능 차이. 추론할 때 뭐 성능이 뭐 2배 빠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 이 H100이나 H100을 이걸 가져가서 자기네가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자기네들한테 돈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를 커멘트를 한 게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게 잘 말씀드리면은 H100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고객 입장에서 제품을 1달러에 사왔다. 자기네 제품이죠. 가져가면은 자기네들은 5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H100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매출을 5달러로 확대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곧 H200이 나오잖아요. H200을 사면은 1달러 가지고 7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구글 맞죠? 라마 3 이런 대신 1달러에 사는 건 아니라 앞에 보다 가격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데 똑같은 거죠. 네, 기준을 잡으니까. H100 대신에 H200을 잡으면 똑같은 요거 1달러고 1달러 있으면 요거 1달러 가져왔을 때는 5달러를 창출했는데 요걸 사면 이게 7달러, 2달러가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부가가치가 더 크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자기 큰 커스터머들한테 얘기가 듣고 있고 확인받고 있고 이런 것이 다른 기업도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말은 그러니까 신제품 나오면 신제품 사려고 하지 기존 맞습니다. 제품을 사기를 좀 꺼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계속 신제품을 할 것이고 네. 돈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생산이 부족하게 되면 옛날 제품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H100이건 H200이건 새로 나오는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다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블랙웰에 대해서도 일부 시장에서 우려와 달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간단히 영어로 하지 말고 올해 블랙웰을 통해서 레버뉴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측 발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지난주에 1, 4분기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 나오면서 나온 코멘트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분기 때 매출 그 캐펙스 투자를 했는데 그 캐펙스가 한 연간으로 13%가 상향이 됐고요. 연간 계획이 1, 4분기에는 무려 작년보다 80% 가까이 투입이 증가됐거든요. 구글도 원래 캐펙스 계획이 248억 불이었는데 이번에 40%나 구글 얘기한 거죠. 원래 투자 규모죠, 이거. 투자 규모를 그렇게 늘린 거예요. 심지어 메타도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음에도 원래 계획 때보다 10% 이상 더 늘렸단 말이에요. 55억 불. 죽기 살기로 해야지 뭐. 그렇죠. 아마존은 돈을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의미 있게 높인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테슬라도 H100 구체적으로 3만 5천 대 투입을 했는데 연말까지 8만 5천 대로 더 증가될 예정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엔비디아가 얘기한 H100, H200, B100의 신제품이 가면서의 성능과 고객들의 반응과 고객들한테 창출되는 이 부가가치 이런 거에 대한 걸 봤을 때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빅테크에 투자해야 되는 빅테크는 지금 어쨌든 돈을 얼마나 잘 벌어들이냐보다는 사실은 투자를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느냐 이거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장비 업체들. 네네.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아요. 네. 받는데 주가가 아주
아주 엄청나게 빠르진 않죠. 그거는 뭐냐면 HBM에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흔히 레거시 제품에 대한 투자까지는 아주 이 순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ASML 같은 경우도 같아도 걔네들은 실제 이 길이가 그 받고 나서 이제 리드 타임 생산할 때까지 기간이 9개월, 12개월 걸리니까 1분기 때는 좀 비수기 효과에서 매출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얘기하기로 장기적으로 AI용 뭐 첨단 장비, 파운드리 2나노 장비 수준은 향후 수개월로에 기대된다라고 그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질적으로 보면 ASML도 얘네들도 AI용 2나노 장비 수준이 기대되는구나.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주식은 당장의 실적이 조금 미스하다 보니까 주가가 편안하게 가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ASML 말고 또 램 리서치라고 반도체를 램 리서치 뭐 하는 회사예요? 장비예요? 반도체 시가, 애칭 장비. 이름에 리서치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는 순수하게 R&D 할 때 그 리서치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리서치 아니고. 네? 증권사 리서치 아니고 네. R&D 연구 개발할 때 연구. 어쨌든 그 연구 개발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리서치 회사가 아니고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네. 그 램 리서치는 우리 같으면 낸드 이런 거에 특화된 건데 얘네들은 그냥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장에 대한 전망이 한 10%는 아니고 좀 더 올라갔다. 전망이 올해 전망에 대해서. 그다음 구체적으로는 HBM 출하량이 3배 증가. 이건 더 아는 얘기고 이게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일본.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텔이라 그러는데 이건 엄청 많은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뭐 딱히 힌트 걸기 뭐한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D램은 잘 되는 거 알고 있고 HBM 잘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낸드도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낸드가 가장 안 좋았던 거냐. 물론 낸드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다 흑자 전환해서 20, 30% 흑자네요. 근데 낸드도 흑자도 됐고 투자도 결국 되겠죠. 아직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안 일어났을 뿐이지. 그게 좋다는 얘기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우리가 많이 하는 회사는 장비 업체 ASML 그 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인데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았어요. 얘네는 TSMC나 중국에 많이 판매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한마디로 HBM 투자도 잘 됐고 패키징 투자도 잘 되고 있는데 원래 매출 계획이 이쪽 HBM이나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4배 작년보다 4배 증가를 예상했는데 3개월 만에 6배 증가로 엄청 상향한 거죠. 가장 큰 거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스의 HBM과 어드밴스 패키징의 매출 상향 조정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봤을 땐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수혜는 받는 거는 분명하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속도가 빅테크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는 아까 말한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순서가 있으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그 변화들 네. 엄청난 사활을 건 투자와 장비 발주와 이런 거에 윗단에는 결국은 AI 혁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AI의 트렌드 자체는 이제 오픈 AI가 선도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그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 상품을 내놨어요. 그렇죠? GPT-4o라고 그죠? 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GPT-4o. 네. GPT가 많이 나오는데 O라는 게 옴니, 옴니라는 게 뭐 전지전등하신 모든 걸 다 다양한 올마이티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 날 구글은 제미나이에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GPT-4o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응답 속도가 느리지 않은 더 빠른 이런 정도로.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GPT 3.5, 4 이런 거 5 말고요. 그거는 이렇게 하고 응답하려면은 좀 기다리죠. 그렇죠. 좀 걸리는데 이거는 응답 속도가 거의 10분의 1로 확 줄어서 인간 평균 속도랑 비슷한 더 낮은 0.23초 만에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가도 더 낮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언어를 구성할 때 토큰이 이제 단어 단위 같은 건데 사용량이 확 줄어갖고 GPT-4 터보보다 그러니까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건 GPT-4를 어디에 쓸 수 있어요? 휴대폰 같은 데다 온디바이스 AI에 이거를 탑재하기가 더 용이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구글 하는 것도 GPT-4도 다 이렇게 탑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의 제미나이도 나왔는데 얘네들도 AI 기반돼서 AI 보조, AI 어시스턴트라 해가지고 프로젝트명 아스트라. 아까 아스트라 말씀했는데 여기 나왔는데 속도는 5보다 좀 늦대요. 구체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주위의 시각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상황을 인지하는 데서는 뭔가 GPT보다
성능이 좋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성적인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임프레스는 GPT-4o 전날 나온 거에 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죠.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인 게 먼저 와닿으니까. 맞습니다. 몇 초에 된다 이게 하지 그렇죠? 네, 느낌이 좋을 거야 이런 그렇죠. 거는 조금 떨어지니까.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래저래 상황이 그 전에 애플도 나왔는데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 개막되는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 제목은 온 디바이스 AI 시대예요. 주시장은 실제 그것이 시장에서 뭐 10%, 20%, 30% 되기 전에 미리미리 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요. 아까 GPT-4o, 구글 제미나이 이거는 휴대폰에 먼저 쓰이거든요. 그 삼성전자는 구글 제미나이 쓰고 애플은 지금 GPT-4o하고는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구글하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 안 되는데 다음 달 6월 10일까지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AI 스마트폰에서 이거를 구동하려면은 물론 사실은 이게요 완벽하게 휴대폰에서 다 하고 저기 클라우드는 하나도 안 가고 이건 아닐 거라고 봐요. 약간 하이브리드 정도로 해서 크리티컬한 거나 너무 계산이 많이 계산돼야 되는 건 헤비한 거는 갔다 오고 프라이빗하고 그런 거는 네. 안에서 한다는 건데 그 메모리가 얼마 사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메모리 한 12GB, 10GB는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요. 하이엔드 스마트폰은요. 이 AI 이런 펑션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10기가, 12GB 돼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이걸로 인해서 AI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스마트폰 자체의 출하량이 2, 3%가 아니고 3, 4% 되는 거는 바람직하고 기대할 수 있지만은 메모리 용량이 이걸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난다. 아니 도움이 돼요. 뭐 하이엔드가 잘 팔리면 메모리 용량 늘어나겠지. 그렇지. 메모리 용량 늘리긴 늘리겠죠. 늘리겠는데, 그러나 지금도 할 수 있는 범위다. 범위 내에서 근데 그게 엄청나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근데 PC는 그런 반면에는 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PC는 엊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거를 자기네 서피스 노트북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1,000인지 $1,000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6월 18일이니까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한 달 뒤인데 기능이 리콜이라고 있습니다. 박사님도 이렇게 우리 이렇게 노트북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를 방문했고 아니면 이메일 뭐 어디를 읽은 거 어떤 이메일 기억은 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메일 방문한 거. 내가 어떤 작업을 한 6개월, 1년 전에 어떤 상황에서 했는데 그걸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팀 다니면 더 그렇고 그거를 찾으려면 헤맬 필요 없어요. 말로 구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저번에 예민수 박사님하고 6월달인가 9월달인가쯤에 내용 좀 어떤 했는데 찾아보자. 찾아봐 내가 또 PPT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당시에 이메일 있어 바로 찾아내는 거죠. 말로 그게 리콜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메모리가 좀 들어간대요. 그렇겠네요. 16GB. 근데 우리 일반 PC는 16기가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가 그 문제는 이런 PC를 안 산 사람이 PC 이것 때문에 살 거냐 이거지. 아니 그것 때문에 사진 않지만 앞으로 사는 건 그걸 사겠죠. 그렇죠. 앞으로 사는 거를 옛날 거 사겠어?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근데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해요. 예, 올라가도 그죠? 이 기능이 있다면 이 기능을 사지. 아이 그 기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슨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은 지금부터인지 내년까지 한 1년 2월 나오면은 1년 봤을 때 500만 대 정도까지는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500만 대, 5천만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5천만 대는 진짜 뭐냐면 1년에 PC 시장이 작년에 추가로들어서 2억 한 6천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5대 중에 2대, 5대 1대, 한 20%까지도 이런 PC로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는 그렇게까지 속도가 빠르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 3%, 5% 성장하는 거하고 비중에서 10%, 20% 비중으로 높여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PC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담당자처럼 향후 1년 내에 20% 비중까지 시장이 형성되는 거와 그 다음에 보통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뭐 한 자릿수 한 10% 이내 성장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겠죠. 이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구글이나 GPT-4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만들어 파는 거는 삼성하고 애플하고가 중요한데 애플이 좀 늑장을 하다가 이번에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애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이 이러한 그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스스로 디벨롭한다는 개념에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예 여러 가지 가능한 쇼핑할 수 있는 리스트를 보고 적절히 샤프를 해서 자기네 디바이스를 판매를 잘한다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은 거거든요. 비록 디벨로퍼의 개념의 리더가 아직은 아니지만 샤퍼로서의 시장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다면은 그는 분명히
온디바이스 AI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 그거는 반도체도 좋을 것이다. 근데 속도는 지켜보자 이런 얘기. 삼성이 워낙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순발력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폴더블 같은 것도 먼저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은 후발이었지만 뭔가 신제품을 빨리 내놓고 그죠. 지금 AI 탑재 기능도 S24에 먼저 넣고 그렇죠. 그죠. 근데 애플이 이제 어쨌든 제대로 만들고 큰 시장은 애플이다. 네, 네.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애플이 사실 그 폴더블 만들면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네, 흔연히 살 수 있죠. 사겠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방향은 25년, 20년 봤을 때 길게는 맞아요. 네. 근데 항상 그러듯이 주식시장은 그런 거 찾기 위해서 먼저 푸시하는 게 맞는데 넘버와이즈 되는 속도가 실제 그걸 미트할 것인지는 애널리스트 와이즈는 조금 속도는 그렇게 안 빠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좀 궁금한 거는 AI의 혁명적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네네. 엔비디아와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주가를 반영했다. 네네. 지금은 말씀하신 그게 이제 디바이스 단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온 디바이스.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100% 싱크로나이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B2B에서 B2C 시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수혜주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 PC 스마트폰의 스트럭처가 아니고 좀 바뀔 거니까 가고 갈드는 부품주. 아니면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회사들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표면적으로는 설계가 바뀐다 그래서 IP 회사들이 갔는데 IP 회사들이 1분기 실적이 쏘쏘하니까 네. 다 조정받았거든요. 예. 근데 IP 회사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좀 더 하는 거는 그래서 요즘에 뭐 기판주 네. 이렇게 아니면 반도 칩이 바뀌니까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 예, 그렇죠. 기판주 이런 식이 다시 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콜콤 2분기 같은 경우는 통신집 뭐 이런 거죠. 네, 그 통신좀 조금 하여튼 그런데 이 2분기 실적부터 어떻게 될지 어. 실질적인 넘버가 4분기에 될지가 그렇죠. 좀 까리까리한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실적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주가하고의 그거 싸움이 펀드 매니저들의 싸움입니다. 방향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직 그 AI 스마트폰 PC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PC 스마트폰은 이제 연초 1, 2, 3, 4, 5월 되는데 연초 생각했던 것보다 5월 달 들어와 생각해 보니까 AI 빼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4, 5개 봤을 때는 PC하고 스마트폰의 출하 증가율이 원래 연초 생각보다는 더 둔화되고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거시 프로덕트, 레거시 반도체가 사용되는 우리 HBM이 아닌 PC 스마트폰의 출하 증가율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낮아지는 분위기라는 게 조금 찝찝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네네. PC가 한 연초에는 올해 한 4%, 3% 되는 성장하지 않았는데 요즘 2% 이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1, 2, 3, 4월 때까지 그런 흐름이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재고도 줄고 간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물론 아직은 하반기 때 그 AI PC건 AI 스마트폰이건 조금 나오면 연말에 확 올라가니까 여전히 와이어 났을 때 올해 PC와 스마트폰이 3, 4%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6, 7% 올라갈 수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포캐스트의 이게 레인지가 차이가 커졌어요.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넘버가 나왔을 때 2, 3% 성장 안 하고 AI 그거 탑재된 거는 사람들은 소구는 된다고 하지만 미뤄는 냈는데 엔드 유저는 못 가면은 그러면 2분기,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빨리 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에너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애플도 최근에 화웨이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이폰을 300불이나 낮췄거든요. 그런 것도 당장에는 가격 경쟁이 더 있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얘기할 때 그 2차 전지 전기차 얘기할 때 전기차가 자율주행차 하면 전기차 잘 된다 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당장엔 전기차를 엄청 싸게 파는 거하고 가격 경쟁이 심하거든요. 오늘도 전기차 애플 같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판매량이 물론 딴 요인이 있지만 마이너스 2%잖아요. 시장은 14% 올라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PC하고 스마트폰도 당장에 주춤하고 있는 걸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그건 단기의 그런 거고 노이즈고 네. 방향은 낮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PC하고 스마트폰이 AI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언제 얼마만큼 잡아놓느냐 그게 어려운 시점입니다. AI의 산업 변화들 그 중심에 있는 미국 빅테크들의 영향을 받는데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산업과 관련주들의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를 가져오셨네요. 이거는 이런 이거 거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느냐 이게 베스트 조건이죠. 그런 상태에서 AI PC 스마트폰이 출하량까지 좋으면 더 좋죠.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무슨 TSMC, 하이닉스, 캐파에 문제가 없이 생산하는 혹시 팔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은 삼성 거 빼고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중간 정도 된다. 베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월스트 케이스는 출하량이 부진한 건데 그렇죠? 근데 아직은 모르겠고 엔비디아가 부진한 건 맞죠. 아니, 삼성이 부진한 건 맞죠. 삼성은 부진하고 AI도 부진할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없고 다행스럽게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는 좋았고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도 아니에요. 지금은 워스트 케이스 베스트의 딱 중간에 모여 있다. 그래서 종목을 피킹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산업의 흐름과 인사이트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